이게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 구성해 놓은 이제 XML 뷰 부분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위젯들, 우리가 선택한 위젯들의 위젯 변수들을 먼저 좀 지정을 해야겠죠. 위젯 변수들을 지정해야 되는 것들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크로노미터의 값을 시작해라, 중지해라고 하니까 크로노에 해당되는 위젯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멤버에서 크로노미터 타입의 크로노라는 위젯 변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버튼이 시작되고 종료해야 되니까 버튼 타입의 위젯 변수요. 타입의 버튼 스타트, btn, 스톱 같이 지정하겠습니다. 아까 밑에서 만들었던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디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그룹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라디오 그룹 이용할 때요. 자, 그러면 R 그룹만 지정을 합시다. R 그룹만 알고 있으면 얻어올 수 있는 상태니까 라디오 그룹 R 그룹으로 넣고요. 각각의 버튼들은 선택되지 않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 교재, 제가 드리는 PT의 내용하고는 약간 코드가 다를 수 있어요. 예, 어느 쪽이 더 편한가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캘린더 뷰,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아웃은 아이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 뷰를 위젯으로 또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캘린더 뷰 타입에 캘린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타임 피커에 타임 픽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 이 리니어 레이아웃 전체를 보여줘라 라고 한다라면 얘도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전체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갑시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도 레이아웃 타입의 리절트라는 것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버튼 아까 만들었죠. 위에서 텍스트 뷰에는 결과를 내야 되니까 얘도 위젯 변수가 필요하겠죠. 텍스트 뷰 타입의 텍스트 리절트, 이렇게 위젯, 우리한테 필요한 위젯들을 먼저 선언들을 다 하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결합하는 코드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예, 내부 코딩을 봤을 때 결합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면 자, 하나씩 해봅시다. 크로노에는요, find view by id 크로노를 결합을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btn 스타트가 있죠. 그리고 btn 스타트와 결합되도록 해라. 그리고 btn 스탑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btn 스탑을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되겠죠. 자, 라디오 그룹에서 누가 선택됐는지 읽어오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R 그룹도 위젯을 결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결합을 하고, 자, 캘린더 뷰에서 값을 읽어올 거니까 캘린더에다가 결합, 캘린더 결합해 주고요. 그리고 타임 피커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결합, 타임 픽을 가져도록 하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전체를 비지블, 인비지블 할 거니까 이렇게 리니어 리절트 부분을 사용할 거고요. TV 리절트 텍스트의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리졸트. 이렇게 되면 결합이 완료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제 앱의 시작 부분이 버튼이 눌리면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형식을 거쳐야 되니까 보여지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면 되겠죠. 예, 중간에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촬영하고 있는데,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버튼이 시작됐을 때 그러면 라디오 그룹도 보여질 것이고 밑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도 보여질 거고 프레임 레이아웃에 있는 캘린더 뷰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지게 만들 것인데, 일단 제가 XML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캘린더 뷰하고 타임 피커에 있던 이 비지빌리티 속성을요, 요거를 속성으로 주지 않고 직접 세터 메서드를 이용하도록 요건 지워줄게요. 캘린더 뷰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고, 그리고 캘린더 뷰에 우리가 결합을 해놨으니까 캘린더와 타임 피커를 온크리에이트 안쪽에서 인비지블 시켜놓는 형태. 그럼 시작할 때 안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속성으로 처리하면은 약간의 프레임 레이아웃하고 사용할 때 약간의 버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세터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일단 버튼에 대해서 예, 온클릭 리스너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뉴에서 뷰에 온클릭 리스너를 넣어줄 거고요. 또 하나 마저 등록을 하면요, btn stop에 대한 set onClick listener new 뷰에 onClick listener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버튼이 눌려지면은 라디오 그룹이 보여져야겠죠. 그러면 R 그룹을 set visibility를 비지블 형태로 두면 될 거예요. 그쵸? 예. 버튼에서 스탑이 됐다고 해서 위에 걸 사라지게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비지빌리티를 처리가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즉 실행을 해보면, 자, 예약 시작 버튼 누르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날짜를 선택을 하면 아래에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 중에 캘린더 뷰를 우리는 둘 다 타임 피커를 인비지블 시켜놨는데, 일단 날짜가 선택이 되면은 캘린더가 보여지고 시간 선택을 누르게 되면은 타임 피커가 선택되도록 보여지도록 하는 형태로 갈 거니까요. 그러면 라디오 그룹에다가도 예, set on checked change listener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너를 넣어줘야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뉴에 라디오 그룹에 checked change listener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id 값이 넘어오게 되겠죠. 라디오의 id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i의 값이 케이스 r.id.rdo 캘린더에 해당되거라면 브레이크 케이스 r.id.rdo 타임 피커였다라면 할일하고 브레이크 이렇게 구성을 먼저 하겠죠. 자, 그러면 라디오 캘린더가 버튼이 눌렸다면 라디오 버튼에서 캘린더 버튼이 눌렸다라면은 우리는 캘린더의 set visibility를 비지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타임 피커의 set visibility는 인비지블 형태를 취하면 되겠죠. 자, 같은 내용의 코드니까 이거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아래다 넣어줄 거고요. 요번엔 반대죠. 캘린더를 인비지블 시킬 것이고, 그리고 타임 피커를 비지블 시키는 형식을 취하면 되겠죠. 자, 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요. 자, 시작 누르고 날짜를 선택하면 캘린더 뷰, 시간을 선택하면 타임 피커가 보여지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해 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아래쪽에 리니어 레이아웃 같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코드를 이 체크드 체인지에서 스위치로 왔다 갔다 토글이 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넣어놨던
리니어 리절트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의 비지빌리티를 비지블 형식으로 보여주면 완료 버튼이 활성화가 되겠죠. 활성화가 아니고 보여지는 형식. 자, 선택, 아래 선택하니까 예약 완료 버튼까지 보여지는 상태. 물론 여기 안에는 아직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읽어와야겠죠. 시간하고 다 읽어와서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 동작 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이크가 여러 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중간에 영상이 설명이 좀 끊어지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이렇게. 근데 교재에서는 라디오 버튼에다가 리스너를 세팅해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각각의 리스너를 넣는 것보다 라디오 그룹의 상태가 바뀔 때 누가 눌렸냐를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예약 시작하니까 크로노미터를 시작을 시킬 거고요. 완료를 누르면 크로노미터를 정지를 시킬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코드예요. 여기에 보면요. 크로노 스타트라는 말 있죠. 요게 크로노미터의 시간을, 타이머의 시간을 흐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크로노를 셋 스탑 하면요. 요 녀석은 크로노미터를 중지시키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크로노미터가 저희가 여기다 지정을 해 본다면 시작 버튼이 눌리기 전에 우리는 크로노를 스타트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중지 버튼이 누르면 크로노를 스탑 시키는 코드를 넣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선택을 했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을 누르면은 이렇게 또 시간이 계속 가버리죠. 자, 요건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약 완료하면 중지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럴 때 아까 봤던 코드 안에서 자, 크로노한테요. set base 기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시스템 클럭 하위에 있는 elapsed real time 이라는 요 녀석을 넣어줄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시작 누르면 시간은 진행이 되겠죠. 날짜를 선택을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실 거고, 그리고 예약 완료를 눌렀을 때 중지가 되는 거 확인되시고요. 시간 중지. 그리고 다시 시작을 누르니까 요 문장 하나 때문에 다시 시작 버튼이 눌렸을 때 처음으로 지나가는 시간 여지껏 왔던 걸 누적치로 가는 게 아니라 elapsed real time을 메소드를 호출해 주므로 다시 0부터 시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또 계속해서 가보면은 요번엔 시간 가는 것까지는 처리를 했어요. 근데 캘린더 뷰에도요, 캘린더 뷰 안에도 우리가 결합을 해놨으니까 캘린더 안에는요, 이 캘린더의 특정한 날짜를 사용자가 선택했을 때 그때 상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set date change listener를 등록을 해주게 되면요, 이 상태 안에다가 여기다가 new 처리를 해서 캘린더 뷰에 on date change listener를 넣어주면 날짜가 바뀌면, 즉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리스너의 핸들러가 동작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는 제일 뒤에 보시면 세 가지 값이 있죠. 여기 보니까 캘린더 뷰를 넘겨주고 그리고 년, 월, 일 값을 얻어오는, 즉 지금 선택된 날짜의 값을 얻어오는 형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것이 선택된 년, 월, 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년, 월, 일 값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멤버로 다른 곳에서 또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년, 월, 일 변수를 멤버로 만듭시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정수 타입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select year, select month, select day 이렇게 만들어 놓고 select year에 연도에 방금 이벤트에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것의 첫 번째 i 값. 자, 그리고 select month의 i1의 인덱스 값. 이 변수가 되겠죠? 값.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select day에는 i2, 즉 마지막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만약에 실행을 해 보게 되면요. 이게 실행을 해도 보여지는 게 없군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선택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월에 해당되는 값은요, 이 월값만 이상하게 우리가 거의 모든 시스템들, 즉 이미지 UI를 가지고 있는 것의 달력 정보에 보시면은 월의 시작 값을 0부터 시작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을 해줘야지만 원래 선택된 정보, 내가 8월을 선택했다. 그럼 7이 넘어온다고요. 1월을 선택하면 0이 넘어오기 때문에 하나 더 큰 값으로 더해줘야지만 정상적인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면 년, 월, 일 값을 멤버에 뽑아놓는 형식을 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종료 버튼이 눌렸을 때 년, 월, 일 값을 가지고 크로노는 스탑을 시키겠지만 그 텍스트 뷰에다가 글씨를 세팅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아직 처리해야 될 게 남아 있으니까 좀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쪽 슬라이드에 있는 것이 이 값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여기에 플러스 1에 대한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형식의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모든 그 년, 월, 일, 시, 분에 관련된 값을 셋 텍스트로 개별적인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텍스트 뷰 한 개에다가 다 한꺼번에 이어 붙여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캘린더 뷰 변경하는 것을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요, 타임 피커에다가 set on time changed listener를 집어넣어서 동일하게 위 캘린더처럼요, 타임 피커에 on change listener를 넣어주면은 시와 분 정보 값을 넘겨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얻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해서 요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시와 분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얻어와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시와 분을 저장할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야겠죠. 정수가면 됩니다. hour와 유닛을 넣어서 hour에다가 i 매개 변수 값, 그리고 분에다가는 마지막 매개 변수 값을 저장해 주면은 다 선택이 완료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선택 완료 버튼이 눌리면, 즉 스탑 버튼이 눌렸을 때 크로노를 중지시키고, 자, 우리 글자를 위해서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요, 우리가
만든 것은 select year 플러스 년 띄고요. 플러스 select month 월 띄고 플러스 select day 플러스 일 띄고 플러스 그림은 hour 플러스 시 플러스 minute 플러스 분 예약됨 이라는 문장을 만들면 한 번에 문자열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스트링을 나중에는 텍스트 뷰 리절트에다가 set text str to string 형태로 세팅을 해라 고 하면 동작이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실행해서 시작을 누르면 크로노미터 진행하고요. 예, 날짜 선택해서 내가 선택을 해주고요. 예, 전 뒤로 하겠습니다. 10일로 할 거고요. 자, 시간은 오후 4시로 해놓겠습니다. 선택 완료 하면은 이렇게 해요. 선택한 날짜 22년 10월 10일 16시 0분에 예약됨. 글씨가 텍스트 뷰가 좀 글씨가 너무 크네요. 조금 줄이시면 되겠죠. 텍스트 뷰의 사이즈가 한 20 정도로만 줄이겠습니다. 그럼 넘어갈래나? 아직도 실행이 될 것 같은데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넘어가네요. 좀 적당히 줄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6 정도면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 시간도 선택 완료 했더니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전체적인 앱의 동작 원리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것들 이벤트 처리하기 위한 리스너들 등록을 해서 동작을 시키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텍스트 뷰 세팅하는 건데 여기서는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예약을 현재 상태에서는요. 예약을 누르면 즉 어떠한 날짜가 떴을 때 예약을 완료를 그냥 누르면요. 년, 월, 일 정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분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현재는 10월 8일이라고 표시가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토요일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앞에 날짜를 선택하면은 예약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일단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날짜를 구해오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메모장으로 좀 적어드리면요. 자바 코드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코드가 아니라 자바 코드로 오늘 시스템 날짜를 얻어오기 요거를 찾으시고요. 이 시스템 날짜를 얻어오면 년, 월, 일, 시, 분, 초까지 얻어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 날짜를 즉 오늘 날짜를 또는 이렇게 할까요? 리스너 즉 캘린더와 타임 피커가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토스트로 선택을 하세요 로 유도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상적으로 선택한 경우만 결과를 출력하도록. 이 정상적이라는 말 자체는 오늘 날짜 이후의 날짜를 선택한 경우 말한다. 자, 요것을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날짜를 그냥 선택 안 하고 완료를 눌러 버리면은 이렇게 모든 정보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눌렀을 때 요 값이 제로인 상태라면 날짜를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이전 날짜를 선택하면 이후 날짜만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를 주면서 다시 예약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건 자바 코드를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바로 해당되는 내용을 좀 찾으셔서 직접 구현을 해가지고 완료를 하시고 요 내용을 과제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교시에 나머지 녀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